네, 잔매거진 여름방학 특집 모의 면접 클리닉 2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의 출연자를 상대로 모의 면접 이제 실시해야죠. 맞습니다. 네. 우리 한 명의 구직자는 면접 경험이 있고 또 우리 민주양 같은 경우에는 면접 경험이 없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면접에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나의 매력을 발산하고 싶은 욕심이 좀 날 것 같은데 내가 면접장에서 있다면 어떤 매력을 좀 발산하고 싶은 편이에요, 지연이야? 저는 굉장히 제 스스로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좀 어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저한테 굉장히 너는 에너제틱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주변을 좀 돌아보니까 제가 굉장히 활발하고 좀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그 면접관들한테도 그런 확신을 좀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그래요. 면접 번호가 100만21죠. 자, 민주양은 어떤 점을 어필하고 싶으세요? 저는 우선 열정이라는 단어를 열정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은데요. 열정. 많은 사람들이 흔히 열정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어쩌면 흔한 대답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스스로도 하나의 약간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것에 빠지게 되면은 정말 많은 집중을 할 수 있고 또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계속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또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에너지와 열정을 어필하려면 또 나름의 준비를 해야지만이 어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준비하고 있는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연 양부터. 네. 저는 이제 평소에 이제 인터넷 스크립트, 뉴스 스크립트가 올라오거든요. 네. 그거를 조금 이렇게 리포팅을 하는 것처럼 해서 좀 최소한의 감은 잃지 않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또 면접이 확정되면 면접 스터디를 구해서 진행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저를 좀 더 객관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가 되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또 약간 그 면접에 대한 순발력을 키워주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민주양은 어떤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딱히 준비하는 것은 없지만 면접 볼 때 제가 약간 긴장하거나 그런 말이 좀 빨라진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평소에 이렇게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또박또박 얘기하려고 노력 중이고 또 이렇게 방송 출연 기회가 있었을 때 좀 더 배워보고자 이렇게 직업 방송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적극적인 자세 너무나 좋습니다. 자, 우리 취업 준비생들 이런 식으로 면접을 준비하면 될까요, 대표님? 면접을 준비하는 게 지금 뭐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하기를 똑박또박 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거라. 스터디한다. 네, 지금 너무 좀 면접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진짜 이제 내가 면접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너무 안이한 방법일 수 있거든요. 스터디야 뭐 다 하는 거고요. 그럼 실제로 저는 이제 나만의 차별점을 찾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좀 더 있어야지 면접에서 임팩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가져가는 거고 특별한 준비라기보다는 늘 하는 거고 나만을 위한 특별한 준비, 나의 차별점은 무엇일지 찾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홍쌤께서는 좀 두 학생에게 뭐 시작에 앞서서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까 지연 학생 얘기한 거, 그러니까 뉴스 스크립트 여러분들 보고 있다. 물론 뭐 기본이 되는 요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셔야 될 거고 기자 직군으로 만약에 도전한다고 하면 그 이력들은 기초적으로 누구나 하겠죠. 그래서 뭐 그거는 그냥 본인 스스로 얘기한 거지만 만약에 내가 좀 나를 그런 준비 이력에 강점화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좀 가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뉴스를 다양하게 많이 본다, 뭐 그것만으로는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언론사들마다의 논조가 다 다르니까 그런 좀 다름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단순히 양에 입각하지 않고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좀 언론 매체들에 대한 저희 관심이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거. 실제로 그런 연습도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모의 면접 실시해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두 학생이 자소서를 실제로 지금 갖고 계시고 방송 전에 꼼꼼히 살펴보셨잖아요. 대충 살펴봤습니다. 대충 살펴보셨습니까? 어떤 느낌이었는지 대충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김민주 학생을 대충 보니까 너무 꼼꼼하게 많이 써가지고 읽기가 좀 힘들었어요. 민주 양은. 이게 사실은 가령 이게 진짜로 기업의 취업 면접이다라고 했을 때 자소서를 이렇게 봐가지고 뭐 이 30분 동안 읽고 그러지 않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봐야 되니까 좀 더 강조할 건 강조하고 딱 이 친구는 이게 특징 키워드구나라는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자랑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 보니까 쫙 늘어진 그런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실제로는 저같이 보는 게 원래 기업의 그 스타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다 읽어야 되니까. 지연 학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간결하게 쓰다 보니까 굉장히 간결해졌다. 메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딱
딱히 그럼 이 친구가 지금 정말 강점으로 하나 강조하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 예.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대해서 내가 계속 좀 준비하고 좀 하고 싶습니다는 있지만 사실 언론 쪽을 준비하는 사람 다 이 정도 쓰니까 그러면 내가 가진 건 뭘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홍쌤도 이제 두 자소서를 보셨는데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우선 지금 강지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성장 과정 정도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언론 정보 그쪽 신문 방송 쪽을 전공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게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보탬이 될 만한 이력이니까 성장 과정을 그냥 어린 시절 관련돼서 내가 자연스럽게 이런 신문이라든가 매체에 대해서 좀 거리감을 좁혀왔고 또 그냥 학교 전공 공부로에만 그치지 않고 현직자들 이야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한 접근은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용들이 좀 너무 정리가 안 돼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좀 눈여겨 들어오는 건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뭐 이제 유럽 배낭여행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상당히 좀 흔한 소재고, 그러니까 뭐 그거 관련돼서 잊지 못할 추억이었다. 이 표현 자체가 저는 그렇게 좀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런 이력들을 내가 만약에 내가 지금 투어 관련돼서 여행 관련된 다큐 PD를 만약에 지원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매칭시킬 수 있게 좀 내용을 가공해서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 두 자소서를 바탕으로 과연 우리 두 취업 준비생들은 어떤 면접과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될지 본격적으로 면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지원 학생부터 시작하도록 하고요. 이시안 대표님부터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각각 하나씩 다 뭐 관련된 활동을 해왔고 대학교 3학년 때 MBC 신경민 당시 선임 기자를 만나 뵈어서 뭐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한 적이 있다. 그래서 만나보니까 신경민 기자님처럼 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다. 뭐 이렇게 썼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게 신경민 기자님처럼 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나요? 사실 신경민 전 선임 기자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는 뭐 상당히 진보적이다라는 평판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실제로 만나 뵀을 때 이야기해본 신경민 기자는 오히려 본인을 이렇게 뭐 진보적이다, 편향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합리적 보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어떤 보수나 진보나 그런 걸 특별히 지향하지 않으면서 어떤 합리적인 것이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뭐 어떤 사안을 판단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당시만 해도 저는 굉장히 이제 좀 편향되어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기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좀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제 치우치지 말고 좀 균형 있게 사안을 바라봐야겠다라는 어떤 각성의 계기가 되었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신경민 기자에 대한 어떤 그 매력적인 걸 느꼈다, 인간적인 매력을 느꼈다라는 거지.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존경받을 점, 그 소명 이렇게 하니까 언론인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구나. 그렇게까지는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큰 계기가 됐다라고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인으로서는 어떤 점들을 느낄 수 있었냐는 거죠. 신경민 기자에 대해서 그 언론인으로서 이제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으신 분이시고 또 이제 언론 지망생들의 많이 롤모델이시기도 한데 저는 이제 약간 신경민 기자 같은 기자가 되어야겠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호감이 아니라 제가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편향적으로 생각했던 것에 대한 각성도 하게 되면서 이제 좀 횡설수설한데 좀. 근데 그럼 진짜 횡설수설로 생각하면 그분은 알고 보면 합리적 뭐 이렇게 좀 중도고 그런 건데 오히려 한쪽으로 치우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언론인으로서는 원래 사람은 그런데 지금 그런 편향되지 않고 가운데 있는 이런 모습이 좋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은 이런데 언론으로서는 오히려 치우친 모습 나가 있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오히려 이제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인 것이라고 좀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잘못 알려진 거죠. 그 사람이 쓸 때 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못 알려지게 쓴 거는 쓴 사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다고 하도 이제 저는 이제 신경민 기자를 개인적으로 만나 뵈었던 것이고 이제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 신경민 기자가 그런 분이라고 하시더라도 이제 그분을 보면서 제가 받아들인 것들은 이제 저의 몫인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제 판단을 하기를 그렇게 신경민 기자처럼 실제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실제로 어떤 언론에 공표를 하거나 기사를 쓸 때도 그렇게 치우치지 않게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은 이제 신경민 기자님이 어떤 저의 롤모델로 삼아서 좀 더 발전된 기자상을 이제
기자상을 이제 꿈꾸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신경민 기자에 대한 인간 토론을 해가지고요. 네, 홍 선생님한테 좀 넘기고 싶네요. 네. 자, 이번에 홍 선생님 질문해 주시죠. 이해갑니다. 네, 강지원 지원자께 질문 드릴게요. 기자한테 꼭 필요한 역량을 만약 3가지만 딱 꼽으라고 하면 지원 지원자는 3가지로 뭘 꼽을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로는 사유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람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순발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네. 지원 학생은 이 3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자신 있고 그 이유는 어떻게 돼요? 저는 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첫 번째로 꼽은 이유기도 하고, 물론 제가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도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긴 하지만, 그리고 저는 항상 무언가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보고 좀 약간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려는 자세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이제 뭐 쉽사리 휩쓸리거나 어떤 뭐 소위 말하는 SNS 같은 어떤 그런 정보들을 휩쓸리지 않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제가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는 실제적으로 균형적인 판단일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균형적인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예민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본인 개인적인 생각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언론 노조에 대해서 본인은 찬성하는 편이세요? 반대하는 편이세요?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이유는요? 노조를 결성할 권리가 있는 거고 언론인도 결국은 노동자인 거잖아요. 노동상권은 헌법에도 있는 건데 언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노조를 이제 결성하는 것을 뭐 반대하거나 막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노조가 어떤 하는 뭐 일이나 그런 노조가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각자의 찬반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노조가 찬성이냐 반대냐, 있어야 하냐 없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있어도 된다라는 쪽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일단 고생한 우리 지원 양에 박수 한번 주시고요. 정말 네, 이렇게 긴장되는데 보는 사람도 그죠? 숨이 턱턱 막히고 정말 긴장되네요. 어땠어요? 해보니까? 저는 그 신경민 기자는 완전히 그냥 머리 하얘졌고요. 네. 근데 이제 그 텀을 약간 지나고 나니까 한번 큰 텀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뭔가 말을 했는데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요. 자, 그렇다면 답변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평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된 부분과 미흡한 부분 좀 꼽아주실까요? 웃긴 부분 하나 뽑자면 긴장하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이륙을 하네요. 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중요한 지적이에요. 뒤에 가니까 정말 자기가 누가 봐도 그 톤만 들어도 이 친구가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 너무 느껴졌어요. 근데 지금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오히려 신경민 기자는 자기가 얘기했던 부분과 지금 사실 모순적이라는 걸 살짝 느끼고 그랬기 때문에 하얘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무조건 아닙니다라기보다는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으니까라고 하면서 약간 수용하는 자세도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좋습니다. 홍 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아까 제가 기자한테 필요한 역량 3가지, 그러니까 사유, 애정, 순발력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 내용들은 좋아요. 그럼 내가 추가적으로 사유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내가 그런 좀 합리적인,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평상시 내가 접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필요한다. 그러면 이야기가 굉장히 길었는데 나는 오히려 좀 줄여서 본인이 하는 별도 활동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듣고 싶은 건 그냥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게 듣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네가 뭘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살을 붙여서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특정 성향에 대해서 너무나 색깔이 짙은 분, 그런 분은 언급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 이야기하면서 왜 거기서 진보 보수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 당연히 면접관은 귀가 또 쫑긋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빌미를 여러분들이 애초에 던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너 진짜 저희들 잘한 거지만 진짜 좋은 코너 같습니다. 예리한 지적을 들어봤습니다. 바로. 네. 자, 이어서 단 한 번도 면접을 보지 않았다는 김민주 지원자의 모의 면접 역시나 같은 방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너무 길어서요. 일단 눈에 안 들어오긴 하는데 제가 이거 봤을 때 패기, 성장, 용기 등등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제일 눈에 들어오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리더를 해봤다. 리더십을 갖고 이 리더를 해가지고 조장 기장이라는 거에서 이게 해봤다는 게 눈에 들어오는 건 지금 보면 약간 리더십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잠깐 보면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이거죠. 실제로 그럼 이런 활동을 했을 때 되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운다든가 그랬을 때 나이도 어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실제로 어려웠던 일은 뭐고 여기서 예를 들었던 일 중에 어려웠던 일은 뭐고 어떤 식으로 해결해 갔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우선 제가 작게는 한 조의 조장을 맡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약 70명 되는 한 기수의 기장을 맡으면서 이렇게 리더 역할을 했는데요. 저는 오히려 작은 그룹인 한 조의 조장이었을 때가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저희 조에서 사실 연애를 같은 조여서 조 안에서 연애를 2명이 했었어요. 근데 그중에 그러다가 헤어졌는데 제가 한 프로젝트를 같이 준비하면은 다 같이 참여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그 둘의 개인적인 불편함 때문에 둘 다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많은 고민을 했고 또 다른 조원들과 같이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논의를 해봤는데요.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찾아갔습니다. 우선 저는 여자로서 더 이렇게 친근감을 느껴지는 한 언니한테 찾아가서 그래도 이 프로젝트는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연극이라는 발표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준비하게 되었고 또 그 남자친구분께도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개인 연락을 하면서 그래도 이거 프로젝트는 완성해야 다른 조원들도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네, 잘 해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지금 말이 통하는 사람이어서 그렇지 말이 안 통하고요. 아, 난 그래도 죽어도 못 가. 이렇게 했으면 자기가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됐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설득해도 통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은 정말 설득을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다른 조원들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차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분을 약간 빼고 다 같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2명의 공백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은? 2분이 아니라 그때는 한 분이 나가게 되고 한 분은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 네, 그런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저는 리더로서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약간 그 서번트 리더십 말고 또 다른 부분이 있나 그게 제일 궁금했고 그런 부분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홈쌤 면접 이어가겠습니다. 김민주 씨는 지금 PD 직군 지원하셨으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든 좋아요. 뭐 예능도 좋고 스포츠도 좋고요. 본인이 최근에 봤던 프로그램 중에 최고의 프로그램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꼽을 거고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볼래요? 저는 세계 테마 기행이 그래도 가장 최고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 생각이겠지만 제 취향이기도 하고 또 그걸 보면서 저는 여행을 준비할 때 많이 참고하거든요. 다른 아예 트래벨 채널이라는 T 채널이라는 채널도 있지만 여행을 주로 다룬 채널도 있지만 그 EBS의 세계 테마 기행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프로그램들보다 더 뭔가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축제 위주로 잘 보여주기도 하고 한 소재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보여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른 채널에서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풍경보다는 사람이 하는 뭘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소비자 또는 여행자 입장에서는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못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세계 테마 기행은 그 화면 속에서 풍경이나 아니면 실질적 정보를 많이 알려주기 때문에 저는 그 방송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민주 씨가 이제 입사하고 나서 PD 업무 진행하다 보면 뭐 여행이라든가 출장이라든가 외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민주 씨 결혼식 날짜가 이제 잡혔어요. 1년 전부터 예약을 했어요. 호텔하고 뭐 호텔에서 비행기 저기 시댁 식구들 다 예약을 해놨어요. 그런데 마침 결혼식 갑자기 한 달 전에 촬영 일정 잡히면서 내가 그 결혼식에 절대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을 했어요. 네. 그러면 민주 씨는 어떻게 대응하실 것 같아요? 절대 바꿀 수 없는 상황인가요? 예. 쉽지 않죠. 네, 저는 나름 또 만약 결혼도 제 주관적으로는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뒤엎기엔 큰 행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만약에 이 방송을 하지 않아서 제가 만약에 이 일을 그만둔 상황이 아니면 그만둘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은 그래도 그 일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박수 한번 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꽤 답변을 잘 한 것 같아요. 어찌됐건 세계 테마 기행과 신경민 기자님 꼭 한번 뵙고 싶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웠어요? 다양한 능력들을 알아보는 질문들 나왔거든요, 지금. 어떤 점이 제일 어렵고 어떤 질문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저는 생각보다
안 무섭고 그래서 지금 재밌거든요, 질문이. 그래서 즐거웠는데 만약에 가장 힘든 걸 여쭤보신다면 그래도 그 방송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었나 아니면 그런 거 할 때는 어쩌면 제가 준비를 해왔다면 대답을 잘했을 텐데 지금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좀 난처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재밌었군요. 예. 듣고 있었던 면접관 분들도 재미있으셨는지 한번 평가를 들어보자. 네. 건드리면 툭 울 것처럼 생겨가지고 그래서 한번 울려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전혀 뭐 자기에게 탁하니까 그래서 저게 이제 겁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러지 않나 싶은데 저런 자세가 되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갑자기 생각을 안 했다지만 그 자기가 원래 좋아하는 프로그램 있으면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었고 다만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든가 이런 비교를 좀 해서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생각보다는 자기가 겁먹은 것보다는 더 잘했다고 봅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이야기하는 뭐 톤이나 뭐 그런 부분들은 좋았지만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삼성전자 설비직군에 가서 면접 보는 친구들하고요. 여러분들하고 경쟁한 언론사를 두드리는 친구들의 면접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제 학생들 수준에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 이거보다 훨씬 더 콘텐츠가 올라가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여행 관련된 얘기는 자소서에 잔뜩 우리가 뿌려놨어요. 그런데 똑같이 거기서 뭐 세계 테마기행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매력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식견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전혀 다른 프로그램을 좀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러면 다큐라는 콘텐츠를 상업화라는 게 뭐 안 좋은 건 아니니까 어차피 기업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최근에 뭐 케이블에서 나왔던 그런 뭐 동유럽을 좀 소개할 수 있었던 그런 뭐 저는 연애 코드도 사실은 이런 다큐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다. 더 그런 좀 살을 붙여서 얘기하면 내용이 좀 다각화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제가 던졌던 건 가장 많이 나오는 압박 질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실수하는 친구들은 저는 뭐 결혼은 뭐 지금 일이 최고니까 저는 뭐 결혼식을 뭐 연기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성구직자들이 실제로 많이 해요. 그런데 그 결혼식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결국 워크하고 라이프 밸런스인데 그 밸런스를 내가 선택하는 포지션을 그러니까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꼭 내가 안 해도 될 수 있는 상황, 그다음에 그 시기를 연장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고찰이 좀 있겠다.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면 그 설득의 대상이 결국엔 회사가 될 때도 있을 거고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면 정말 가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나이가 좀 그 상황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식견이 남들보다 깊다. 그리고 또 넓다. 저는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답변을 좀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학생이 오늘 좀 많이 고생을 했겠지만 그래도 이게 면접이라는 거 체험을 했다는 측면에서 좀 의의를 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의 면접 클리닉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의 면접 클리닉에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방송을 통한 모의 면접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저희 아래 하단으로 지금 연락처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모의 면접 클리닉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면접 공포증을 이겨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반드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잡매거진을 풍성하게 만들어준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변하지 않는 잡매거진의 매력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보다 내일 더 재밌어질 잡매거진.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힘나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의 잡매거진은 계속됩니다. 쭉.